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풋볼 민법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민법의 핵심 쟁점을 비교 정리해 왔죠. 네, 어느덧 지금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실 걸 보게 되면은요, 포인트 이제 제목은 뭐냐면, 우리 공유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판례 사안들이 공유하고 이제 공유 관계에서 등기의 말소, 요 부분이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스코어는 1대 2대 1입니다. 그럴 때 1은 뭐냐면요, 1은 뭐냐면 등기를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 2는 뭐냐면 전부 말소는 안 되고 일부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부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등기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가 무효는 또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게, 아예 말소 자체를 안 받아준다, 아예 말소 자체를 할 수 없는 판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밑에 보완을 하시면 되겠는데, 갑하고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 즉 공유자 아닌 딴 사람 A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되었다. 그러게 되면 이 등기는 결국 전부 무효가 되죠. 그러므로 갑이 됐든 을이 됐든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A명의의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부 말소는 안 되고 일부 말소만 되는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 자, 그럴 때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을의 동의 없이요, 갑 명의로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된 겁니다. 이제 판례 표현에 따르면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말이죠. 부정한 방법이란 말이 을의 동의는 없었다고 했으니까, 을의 동의는 없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갑 명의의 등기는 전부가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분 거기에서는 요요가 되는 거니까 을은 결국에는 요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갑, 을, A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갑하고 을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갑이라는 친구가 을의 동의는 없이 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자, 여기 갑하고 을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A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A하고.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우리가 이 부분은 이야기했었습니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죠. 타인의 권리의 매매.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죠. 그래서 그래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을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갑이 요 A한테 단독 명의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은요,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없죠. 그런데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A 명의의 등기는 전부가 무효는 아니고, 여기 처분 공유자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그림 역시도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여기는 아예 A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등기부상으로만 보면 A 앞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A하고 매매 계약은 체결하고 을의 동의는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전부가 무효는 아니니까 결국 을은 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에 대해서요, 제3자
A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의 지분 침해입니다. 지분 침해, 갑의 지분 침해. 그랬을 때 을이란 애가 판사님 요거 갑의 지분 침해했네요. 요거 등기 말소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거를 문장으로 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보존행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존행위라면 말소 청구가 가능하겠죠. 각자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그냥 오지랖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예 말소 청구 자체를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설지 보기 전에요. 공유와 등기 말소가 나오게 되면 딱 머릿속에 1대 2대 1이 떠오르셔야 되고, 왼쪽에 있는 1이 뭡니까? 전부 말소가 되는 것. 오른쪽에 있는 1은 뭡니까? 아예 말소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것. 중간에 있는 게 전부 말소는 안 되는 것. 역으로 하면 일부 말소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해설 한번 봐보시면 사례 엑스토지를 갑과 을이 각자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고 있다. 바로 밑에 엑스토지에 관하여 A 명의로 원인 무효 후 소유권 이전기가 격려가 되었다. 그럼 전부가 무효죠. 따라서 3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그러면 을이 3분의 1이면 갑은 3분의 2겠죠. 을뿐만이 아니라 3분의 2 지분권자 갑도 A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소 청구의 근거는 보존행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밑에 전부 말소는 안 되는 두 가지.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하였다. 이 말은 을의 동의는 없었다라는 거죠. 을은 갑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에 관하여, 을은 갑을 상대로 요 등기 전부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엑스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매도인, 매수인 둘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을의 동의는 없었고, 그럴 때 갑의 지분 3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요 등기는 유효하니까 을은 A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설지 말소 자체가 안 되는 것 한번 봐보시면 갑,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A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 갑의 지분에 관하여. 이거를 문장으로 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거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보존행위가 아니다. 오지랖일 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해설 보시면 말소 자체가 안 된다. 2분의 1 지분권자 갑의 지분에 관하여 A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보존행위가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오지랖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 2대 1 끝났고요. 다음 스코어는 1대 3입니다. 1대 3.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겁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우리 민법 74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 조문 참조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748조는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고요. 1항에서 선이, 2항에서 악이, 이래서 선악을 구별을 한 다음에 선의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을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악의의 경우에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3종 세트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748조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아닌데 이에 관한 예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원칙에 따른 판례도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그 판례들을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것 자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748조 자체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악의 점유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악의 점유자. 물론 748조 2항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 반환 범위는 3종 세트라는 거. 다음 이제 예외에 관한 거, 예외에 관한 거. 방금 여기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악의 점유자였죠. 그런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 그러면 선의 점유자니까요. 선의 점유자니까 요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현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예외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즉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되죠.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제한 능력자 그냥 간단하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다. 그럼 우리 민법 141조 단서에서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그래서 악의의 제한 능력자도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거고 다음에 해제도 어떻습니까? 우리 판례가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그래서 선악도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도 불문하고 뭘 줘야 된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원칙을 우리 민법 74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판례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악의의 점유자. 그 다음 예외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선의의 점유자. 다음 이제 취소가 되었을 때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 그 다음에 해제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범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설지 보시면 748조가 나와 있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원칙이죠. 1항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전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가로쳐 버렸습니다. 자, 다음 2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3종 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게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판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1조 단서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예외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지금 선의의 제한 능력자라고 되어 있지 않죠? 선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거기 밑에 비교 우리 기출 틀린 지문 이행지체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하면은 잘못됐죠. 받은 이익 전부니까 그 과실도 전부 다 반환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은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해제에 관한 요 두 개의 지문은요, 두 개의 지문은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두시고 밑에 지문이 왜 틀린 지문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니까 원상회복으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을 해야 되니까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